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5일 치러지게 되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동구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기용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고요. 방송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이 후보들을 올바르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출연한 후보자들의 경력을 화면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이 토론회는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참석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행 방식 결정과 공통 질문 선정 등 이 토론회 전반에 대한 책임과 함께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지금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은 먼저 기조연설에 이어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상호 토론을 이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시작과 동시에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발언 도중에 남은 시간이 30초부터 앞에 놓이는 전등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10초가 남게 되면 전등에 있는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전등이 꺼지고요. 마이크도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후보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를 배려하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두 후보의 기조연설로 토론회 문을 열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안병길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언제나 정이 넘치는 서구 동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안병길 인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서구 동구 유권자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빨리 이겨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온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 안병길 이런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부산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서구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동서구를 살리고 저 안병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1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강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서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우리 동네 토박이 이재강입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떨어지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남들은 다 떠날 때 저 이재강이는 우리 동네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었습니다. 지난 8년은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후된 우리 서구 동구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많은 경험과 실질적인 힘을 길렀습니다. 이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우리 서구 동구의 번영을 되찾아오겠습니다. 토박이 이재강,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이재강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후보자 두 사람의 기조연설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2분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위협받고 있고요. 내수 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물론이고요. 각종 재해 재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위기 대응 방안과 함께 지속 가능한 예방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강 후보께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모든 전염병이나 각종 재난재해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예방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빠른 상황 판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정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어려움을 겪은 후 떨치고 일어나서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질병관리본부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 기능을 가진 질본, 또 이것이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통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대응을 준비하는 매뉴얼의 시스템화 구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 발생을 했을 시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부산을 비롯한 강력단체의 중앙질부의 하부조직인 광역질본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지방 사정은 지방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중앙은 수도권의 직접적인 관할과 전국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하면 됩니다. 광역단체에서는 중앙질본의 시스템과 지역 자체 구축 시스템을 더해서 효율적인 지역 특색에 맞는 통제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앙질병관리본부 또 그에 더한 하부조직인 광역질병관리본부 시스템 구축에 이재강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중앙질병관리본부와 광역질병관리본부의 조합이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또 실질적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안병길 후보께서는 어떤 대응 방안 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한 번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책무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든지 각종 재난사고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재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과 또 전문가 대응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 정부가, 이 문정권이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재난 시스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사전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 재난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초기에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문가 중심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사실 초기에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개입이 됐습니다. 우리 중국 입국을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 눈치 보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에 정치 논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에 있어서 가장 취약계층은 우리 동구 서구에 많이 계시는 우리 노인이라든지 이런 약자 계층들입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이었고요. 이번에는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은 한 후보자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자에게 1분 이내에 질문을 해주시고 최소한 상대에게 30초 이상의 답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병길 후보가 토론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서구 동구 골목을 돌다 보면은 우리 서구 동구가 너무 낙후돼 있다. 도대체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뭐 한 거냐? 제발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이재강 후보님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정치권에는 여와 야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당의 후보로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후보께서는 비록 원외이지만은 2번이나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고 또 문재인 정권 탄생에도 일조를 한 그런 힘 있는 여당 질문을 정치인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 후보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참 잘하셨습니다. 눈 감고 딱 찍어주었던 국회의원 및 통당의 국회의원이 4번 국회의원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낙후시켜놓고 골목골목 힘들게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서구 동구는 본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시켜주놨더만은 국회의원은 안 하고 지역은 안 돌보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 개인의 영달만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초 우리가 낙후되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답변 보장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저희 당에서는 우리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강 후보께서 지금 국회의원 자기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 있는 우리 여당입니다. 3년 집권했습니다. 뭔가 바꿔내야 됩니다. 내가 원외에 있다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이 원외에 있든 원내에 있든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토박이입니다. 토박이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토박이로서 할 일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일한 질문인데 국회의원 한 번도 안 시켜줘놓고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건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2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근감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10조 중에 5조를 그 회사에서 관장합니다. 그 관장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서구 동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왜 돈이 어디에 드는지 또 돈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힘과 또 실질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재강이 국회의원 될 때 서구 동구는 새로운 길로 또 변화의 길로 갑니다.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전문가, 제가 6년간 우리 당에서 도시재생 특위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서구 동구를 부활시키고 부산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있으면서 이 정권의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있으면서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러 가서 제대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있으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4분의 시간을 다 사용하셨고요. 이제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께 4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가지고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병길 후보가 있었던 부산일보에서 직장의 후배나 동료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용의 8알이 안병길 후보에 대한 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입니까? 공정보도 편집권 훼손, 불법 선거운동,
사원무시 갑질 경영. 그래서 이 부산일보 동료와 친구들이 32년간 같이 있던 동료에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159일 동안 1인 시위도 하고 상경투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병길 후보가 명목상은 사표지만 실제로는 쫓겨나지 않습니까? 질문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32년간 함께했던 직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일보 구성원들 전체의 평가가 아니라 노조의 평가입니다. 회사 경영을 하다 보면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소고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명서도 붙이고 합니다. 그 중에서 노조의 한 부분을 떼내서 저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그 중에는 저희 여러 가지 그 방어 논리라든지 저희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 한 면만 보시고 그렇게 구성원들 전체의 평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산일보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독단 경영이라고 하셨는데 부산일보 있으면서 가장 경영 성과를 많이 답변 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산일보만이 아닙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언론인들이 모여서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160일 동안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32년간 함께 했던 동료와 친구들이 나가라, 그만두라 하면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길에 떳떳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안병길 후보는 정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좌파 노조가 와서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적폐 노름 얼마나 했습니까? 좌파 노조들이 다 집결을 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꿋꿋이 버텼습니다. 명예롭게.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후보가 되기까지 엄격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우리 일부의 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거를 읽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한번 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고생했고 힘들게 싸웠던 동료들을 좌파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시대에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또 다른 잘못된 정치를 지역에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과연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는 국민들을 헌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아플 때 어깨를 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과연 이러한 32년간의 경력이 과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기자 생활을 했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모든 평가는 말하고 실질이 다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4분 시간이 끝났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상호 토론 때 또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캥거루족 같은 2030 청년층의 취업난을 상징하는 신조어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 악재가 산재해서 청년 실업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해법 두 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한국 사회 구조를 보면 노인 문제나 어린이 문제, 학생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당사자들이 해결되지 않고 기성세대에 의해서 중장년 세대들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찰리 채플린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영화배우 할 때 전쟁에 나가보내는 징집하는 사람들을 45세 이상으로 징집하자.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20대, 10대 청년들을 전장에서 죽게 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총을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동일한 논리입니다. 이제 지금
특정 계층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최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청년들의 생각이 미성숙하고 실현불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항상 그렇게 불완전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노동부 산하에 청년들만 구성된 청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청년들의 문제에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또 참여할 기회를 줍시다. 그러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준다면 우리 청년들은 참신하고 놀라운 그들만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저 이재강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2분 지났고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안병길 후보께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취직이 안 된다 해도 우리 지방 대학생들도 대기업에 쉽게 합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청년들, 특히 지방 청년들 많이 힘듭니다. 대기업에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해법,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우리 자유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고 또 기업에 길을 풀어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63개 사업에 287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좌파 정권 토지 공개념이다 뭐다 해서 좌파 이념 경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기업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의 길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또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고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우리 시장경제 원칙 좀 잘 세우고 또 기업의 길을 불어넣으면 청년 일자리 많이 생깁니다. 우리 부산시도 대기업 유치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기업 본사 또 본점을 많이 부산에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 사소한 어떤 그런 투자도 좋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청년 일자리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거듭 촉구를 합니다.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을 바꿔야 청년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노인 빈곤 등으로 인해서 이른바 고독사는 물론이고요. 고령층의 자살률 또한 해마다 늘어나면서 보다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고독사를 줄이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길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우리 곁에 빈곤이라는 복지 관련 기획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서 차상위 계층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동구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4% 이상 되는 초고령 도시입니다. 그만큼 노인의 문제, 노인의 빈곤 문제, 자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부산에서 27건의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이 고독사, 자살 방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안정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우리 어르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책임져서 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독거노인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IoT 기술이 매우
발전돼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홀로 집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독거노인 스마트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시니어 복합센터 같은 이런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건강도 챙기고 여가도 즐기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니어 복합센터를 저는 건립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부양 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해결이 될 때 우리 노인 문제, 고독사 방지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강 후보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2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에서 오는 비관적 사고가 자살에까지 이르는 시를 우리는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약에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공약의 이름은 건강복지아파트 건립입니다. 3만 대가 많은 우리 지역에는 독거 어르신들이 부산에서 제일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산아래 평지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복지 아파트를 짓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복지, 의료, 장례 문제까지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에 넓은 거실을 두고 사방으로 어르신들의 개인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거실이나 휴게실에서 함께 나와서 노시고 쉬고 싶으면 또 독립된 방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니 외로움이 사라지고 자살 예방이 됩니다. 복지 의료 인력이 항상 같이 있으니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의 가장 걱정하는 고독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약인 건강복지 아파트가 고독사나 자살 방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이재강이 어르신들이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복지 아파트를 동마다 짓고 나면 각 지역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이 봉사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초코파이 사서 그 건강복지 아파트를 들리면 점수 20점을 주겠다 이러면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 어른들과 함께 호흡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어른이 같이 노는 그런 문화를 서구 동구에 창출하겠습니다. 이재강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계속해서 두 후보 간의 상호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분은 1분 이내 질문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에게는 최소한 30초 정도까지 답변을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강 후보부터 이번에 시작하시죠. 예. 안봉길 후보는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별로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지만 대학은 동기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봉길 후보는 저 부부가 해운대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동구로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 지역구가 제 고향이고 또 영국에서 유학하는 시절 빼고는 우리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안봉길 후보의 고향이 어디며 이분은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부인은 시의원으로 해운대 한번 출마했습니다. 남편은 서구 동구에 출마하고 혹시 선거철마다 떠돌아다니는 부부 철새는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어떻게 이 서구 동구를 알고 있으면 얼마만큼 또 서구 동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초 더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이재강 후보님께서 토박이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서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번이나 서구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사에서 32년 재직했습니다. 이재강 후보님은 동구에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서구 토박이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에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이 광역권 도시입니다.
해운대면 어떻고 서구면 어떻습니까? 부산 전체를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 서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저 서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오래 있던 토박이가 서구를 잘 살립니까? 서구를 사랑하고 또 서구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서구 답변 시간 토박입니다. 보장됐습니다. 토박이 글로벌, 저보다 글로벌합니까? 저는 영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는 어릴 때 서구도 살고 동구도 살고 중구도 살았습니다. 학교를 초등학교를 서구에서 하고 또 고등학교를 서구에서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제가 서구 동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문제는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을 가슴으로 느끼고 뼈저리게 느껴야 지역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안병일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일보 기자 처음 하면 무조건 서구, 동구, 영도구, 사구 갑니다. 그걸 가지고 서구, 영구를 주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자, 질문 정리해 주시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부산일보가 동구에 있다고 동구 토박이라 한다면 KNN에 근무하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안병일 사는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해운대에 출마해야 되고 국제신문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동래구에 출마해야 됩니까? 자, 질문 그런 정리해 거는 주십시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토박이론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동구 토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동구에 제가 애정이 있고 동구에 오래 연고를 두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글로벌 영국에서 오래 계셨다는 분이 지금 토박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원 뽑습니까? 시의원 뽑습니까? 구청장 뽑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지역의 답변 시간은 지역을 보장됐습니다. 사랑하고 네. 또 우리 동부를 사랑하고 열심히 자, 일을 해서 답변 성과를 여기까지 내는 끝났습니다. 사람이 토박이입니다. 토박이가 지역을 살립니다. 토박이가 지역을 제일 잘합니다. 지역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지금 열띤 토론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안병길 후보께서는 4분 드리겠는데요. 주도권 드립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후보께 간단하게 묻습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이나 부산에서 조국 서울 집회가 많이 열려서 한번 같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 집회는 가봤습니다. 서울에는 안 가봤습니다. 네네. 지난해 8월부터 우리나라는 조국 씨의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극심한 국론 분열과 몸살을 겪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조국이가 누구길래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뿌리채 흔들려야 되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국 딸과 아들의 무시험 대학 입학, 장학금 지급, 논문 1차 저자 등재, 인턴십, 또 그리고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조국 부부는 지금 정리해 주십시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런 조국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조국 교수 문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가짜 뉴스라든지 엉터리 뉴스에 의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 교수가 물론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했다는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국 문제를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조국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했고 재빠른 수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끈질기게 물고 30초 늘어지니까 답변 이런 보장해드렸습니다.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국 부부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밝혀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지금 검찰에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은 반칙과 특권, 조론함불, 당군 일의 최대의 위선자라는 그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에서 조국이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가 조국을 살리는 선거냐 아니면 윤석열을 쳐내는 선거냐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고 1980년에 우리 광주 항쟁을 같이 겪고 서울의 봄을 겪어서 우리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보수 우익의 선봉대가 되어서 나팔수가 되어서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문제라든지 조국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판명이 됩니다. 어느 쪽이 잘못된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또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조국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은 세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병길 후보가 질문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때 진보에 가담한 적은 저는 없고요. 제가 전향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두고요. 이해찬 대표가 작년 10월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현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은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중권 교수의 편향된 발언들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용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적인 재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면은 사태가 곤란해집니다.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념 논쟁 갖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후에 상호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요. 그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변 토론 합쳐서 4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 하시고요. 상대에게는 30초 정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서구와 동구 등 원도심 지역은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10여 년에 걸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상권 축소 등 지역 쇠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재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미래통합당 안병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이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공약의 큰 주제는 원도심의 대부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 이거는 2단계가 되면은 뒤편에 있는 철도 부지 그리고 배후 원도심을 포함해야 됩니다. 원도심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배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우리 주민들 중심으로 원도심 재개발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부 북항 개발과 원도심 개발을 연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또 서구 지역에는 남항 일대를 비롯한 북항 재개발, 북항을 능가하는 규모의 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10초 남았습니다. 글로벌 해양수산 경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갈치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암남공원 간 7.2km 구간을 해양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광 후보께서도 우리 남항 일대의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쪽의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 제가 현 직위가 북항 통합 재개발 추진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북항 통합 재개발 추진단을 만들 때 제가 주택도시 운영가 있을 때 해수부 협의회에서 같이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항 재개발이 2020년까지 2조 3천억이 들어가고 2030년까지 2조 5천억이 되고 약 3조가 들어갑니다. 이 북항 재개발은 지금은 55%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라든지 답변 시간 30초 예, 보장됐습니다. 인벤션 효과 이런 것을 위해서 북항이 다른 재개발됩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남항은 지금 북한과 연관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되면은 북한 재개발이 남한과 더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서 그 일을 벌일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관광 기능을 살리려면은 복합 리조트 기능이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10조 정도 투자하면 5만 명의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카지노가 들어가는 북한 복합 리조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북한 통합 재개발 추진단에서 발표한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부산 진역 쪽에 CY를 이용한 청년 허브 건설이라든지 진수 공간이라든지 홍콩이나 호주를 능가하는 그런 북항이 재개발됩니다. 앞으로 국제선이 들어오고 크루즈가 들어오면 그 관광객들이 8시간, 9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보시면은 안병길 후보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북항 1단계는 그냥 크루즈가 들어오고 뒤에 해상에 몇 개 마리나를 세운다고 관광객이 안 들어옵니다.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북항이 제대로 되려면은 관광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복합 리조트 최소한 10조 원 규모의 우리 그 리조트 기능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단계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2단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가 투입되고 나면 그 민간 자본까지 합치면 15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이 공부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북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나 다음에 와서 질문해 주고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병길 후보께 드린 주도권 시간 4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께 원도심 재도약 방안에 대한 답변 1분 듣고요.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낡은 것을 부수고 새 것을 만드는 것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의 개발 독재 시대의 논리인 토목 우선주의 논리는 곤란합니다. 이제는 토목과 환경, 토목과 문화, 토목과 복지 등이 결합된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사회복지부 장에 말씀드렸던 제 공약 건강복지 아파트를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복지 아파트는 노후된 주택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새로 지은 공동주택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헌집 대신 새 집을 옮겨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노후주택은 복지주택 옮기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지원 공간과 창업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하는 것이 환경 개선, 고용 창출, 복지 지원 등 지역 사회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 재생 전문가입니다. 이재강 의원은 다릅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환경 개선, 고용 창출, 복지 지원 등을 함께 어우르는 도시 재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안병길 후보 그 앞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도시형 테라스 건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스컬레이터를 건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안 합니다. 현재 있는 거주지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주지를 개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테라스형 주택입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지대에 이동 수단이 없습니다. 수직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우리 원도심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연결하는 그런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30초 드렸습니다. 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과거 도시재생 특위위원장 할 때 LH라든지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제가 주장을 한 게 테라스형 주택인데 지금 이미 공항수청장이 요청해서 239억의 테라스형 주택이 지금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공약을 내세우시면 곤란하죠. 새로운 아니면 예산을 추가하든지 청와대가 돈을 더 받아오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전에 말했지만 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작물은 하나인데 작물 예비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에스컬레이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8년 동안 서구 동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 시대에서 고시대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교통수단의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도 될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수직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그 하나를 에스컬레이터만 해서 교통수단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와 수직 엘리베이터를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너무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로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홍콩에 가서 다녀온 경험으로 미드레벨처럼 우리 서구 동구에도 그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주도권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토론회 정말 열띤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마무리 발언 두 분께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강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눈 감고 무조건 찍어서 국회의원 서너 번 만들어 주었더니 지역은 내팽개치고 자기만 행복해진 미통당 정치인 우리 두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역도 모르고 자격 미달인 미통당 후보를 또 무조건 밀어줘서 다시 쏘고 싫으십니까? 서구 동구를 발전시키고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을 이재강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 기호 1번 이재강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서구가 살고 동구가 살아납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이재강이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토박이 이재강입니다.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1분 사용하셨고요. 이제 안병길 후보께서도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정 많고 가슴 따뜻한 우리 동구 서구 주민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후보 토론회 잘 지켜보셨습니다. 저 안병길은 경험과 경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말단 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장까지 오른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저 안병길 서구와 동구를 확 바꿔놓겠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다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웃이 되겠습니다. 서구 동구 유권자 여러분,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우뚝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 안병길을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한 서구 동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서구 동구 선거구에 입후보한 다른 후보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의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토론회와 연설회 후보자의 선정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방송 내용은 다 끝난 다음에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서구 동구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